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아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게 된 송지은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소유한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가 사찰을 당하는 등 탄압으로 인해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도쿄로 건너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박 후보는 도쿄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탄압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도 박 후보는 황방열 선대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연일 박 후보의 아파트를 두고 마타도어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이 주택을 구입하게 만든 정치적 탄압의 가해자다. 그래놓고 이 집을 문제 삼으니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사와 박 후보의 남편이 LA 로펌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를 사찰한 게 아니라 검찰의 내사였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박 후보는 드디어 홍준표 전 대표가 고백을 하셨다.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내사하고 압수수색한 사실을 실토하셨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과거 이 변호사가 도쿄로 가게 된 계기에 관한 보도가 존재하는 사실이 과거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7일 리걸타임즈의 이원조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당시 리걸타임즈 보도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가 4년 전인 2008년 DLA에 합류할 때 동경 사무소를 선택한 것도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서울 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가까운 동경을 선택한 결과로 그는 동경 사무소와 홍콩 사무소를 놓고 어디로 갈까 따져보다가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경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국 팀장을 맡고 있는 그에겐 그만큼 한국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장 큰 변수였던 셈이다. 이 리걸타임즈의 보도대로라면 이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도쿄로 갔다기보다는 DLA 파이퍼에 합류하기 위해 도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DLA는 40여 개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규모의 영국계 국제 로펌입니다. DLA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법률시장 해외 개방 정책과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FTA, 한 EU FTA 발효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등의 요인을 등에 업고 2012년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차렸는데요. 이때 이 변호사가 한국 사무소의 소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수혜를 입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도쿄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6월 진행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조합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플로우가 전국회의 울산지부 소속 인사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명부를 빼내 NL 운동권 정당인 민중당에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비조합원 이선거구, 건설명단, 울산 건설기계지부, 플랜트 남구, 건설기계 남구, 기계건설 북구 등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 플랜트지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조합원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의 개별지회 조합원 명단도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회의 소속 인사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에서 SNS용 굴삭기 명부 보냅니다. SNS용 레미콘, 펌프카, 지게차 명부 보냅니다.
덤프 명단 다시 보냅니다 등의 대화 내용이 확인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회의 관계자들은 530명이나 되니 숫자가 많네요. SNS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많은 숫자 같은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라고 말하는 등 명단의 활용을 걱정하는 대화도 나왔습니다. 조합원 명단을 유출한 전국회의 관계자들은 노조 활동보다 정치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한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낸 것을 비난하며 동지에 대한 예의와 의리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조직의 진로, 건설기계지부의 노선을 두고 벌이는 사상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투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합주의 할 것인지 정치활동 자주통일의 길로 갈 것인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회의 내부에서 건설 경기가 어려워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건설 경기가 아니라 정치가 우리 건설 노동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정치하자. 또는 이 비겁한 대중이 되지 말고 친일 숙미 적폐 청산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화방에 참여한 전국회의 관계자들은 민중당 창당에 관여했던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민중당의 모태인 민중의 꿈의 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중당은 NL 운동권 중에서도 주체 사상파가 중심이 된 정당이고 현재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서울, 부산시장과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트 송지은이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